우리는 말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일부러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발로 뛰는 말입니다. 우리는 목장을 따로 갖고 있거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고 평범한 아파트에서 살면서 평범한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남편이 은퇴 후에 생긴 목돈을 이것저것 많이 해보려고 했고, 그러다가 모아놓은 돈을 두 번째 사람과 함께 쓰면서 속도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시끄럽다고 하던데 난 3년 조금 넘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은퇴한 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돈을 쓰지 않고 전용 이전만 할 생각이었지만 결국은 내 남편과는 다르고 싶은 마음과 함께 고마움과 안도의 마음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남편은 차별적인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을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교량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그 큰 말을 사려고 하니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정말 쓰러질 뻔했는데 어쩔 수 없이 치매 검사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자연의 편이어서 평소에 동물을 좋아했었는데 사람도 결국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지금까지 동물이라고 착각했던 이제 말을 사려는 것입니다.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릅니다. 함께 지낸 나 자신을 바보로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같이 있어서 결혼했던 것처럼 남편의 따뜻한 마음에 매료되어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의 남자들은 워낙 차가워서 말도 적은 편이라 예전부터 따뜻한 남자를 선호해왔습니다. 예전에 만날 때는 따뜻한 날씨가 좋아 보였어요. 어느 날 길가에서 죽어가는 고양이를 보고 눈물이 맺히게 되어서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며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그의 감정에 끌려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성향 때문에 30년 넘게 살아온 결과 그는 털이 많은 동물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녀가 2명인데 한 번 도와준 적이 없었고 닭, 앵무새, 고양이, 강아지 등 다양한 동물을 기르며 아키오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언젠가부터 동물을 가졌습니다. 음안에 있는 견적을 마렸고 마지막으로 키우던 강아지가 몇 년 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너며 당시에 확실하게 보내버리려는 낯선다고 했어요. 앞으로 털이 많은 것들은 동물이건 인형이건 결코 데려오지 말라고 해요. 집에서 키우지 말라고 할 때부터 싸우던 것 같은데 이제는 밖에서 키우려는 것 같았어요. 은퇴 후에 취해보고 싶어하는 아들에 대해 그렇게 계속 나가게 한 거 싶었는데 알고 보니 경기도 어딘가에 목장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한국에서 말 봐야 되면 제주도에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가끔 과천까지 가야 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게 된 건 서울 근처에도 승마할 수 있는 목장이 여러 군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도 그런 목장 중 한 곳을 다녀왔었고 어느 날 갑자기 웃는 사진 같은 걸 여러 개 들고 들어왔었어요. 그게 뭐냐고 물으니 쟤를 슬쩍 보더니 웃으면서 형제들에게 주겠다고 아이들에게도 주겠다고 무슨 쇳덩이 같은 게 보이길래 가까이 가보니 현차였습니다. 말발굽이라고 하더군요. 무슨 그림도 아니고 갑자기 말발굽을 잔뜩 들고 왔냐고 물었더니 이걸 왜 걸어야 되냐고 물으니 말발굽에는 엄청 좋은 뜻이 있다네요. 외국 택시기사들은 번호판에 말발굽 모양을 넣어 놓기도 한다고 하면서 행운을 상징하는 아주 좋은 의미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말을 해 대한 참동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왠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자기보다 작은 동물을 밟지 않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짐승이라고 말하면서 이번에 목장을 다니며 말을 배우게 되었다고 했다더군요. 왜 예전부터 조상들이 말에 가까이 했는지 이해했다며 그때부터 말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사들였어요. 제가 털에 달리는 건 결코 안 된다고 설명한 상황이었나 그러던지 말 발굽으로 시작해서 액자 사진이고 심지어 거실에 말 사진이 달력을 바꾸었다더군요. 그때 제근 상황을 금방 알아차리게 되었네요. 아무리 말이 좋다고 해도 그걸 사다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를 부르면서 갑자기 앞에 내리라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타던 자동차가 이미 10년이 넘어가고 이번에는 새 차를 사려 한다고 말하며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꺼내더군요.
솔직히 자동차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끔 운전을 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차를 수리해서 더 10년은 탈 수 있다고 했지만 갑자기 다른 차를 샀답니다. 그 차보다 훨씬 저렴하고 은퇴 기념 선물이라고 주장하고 말을 끌더니 마침내 말 한 마리를 샀다고 말했어요. 많은 이유 없는 소리를 했다고 말했어요. 아무나 마음대로 말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또 예전에 TV에서 들은 말이 몇 억에서 10억까지 했다던데 그 돈을 가지고 샀느냐고요. 밖을 돌아다니다 정신이 나갔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런 비싼 말들은 혈통도 좋고 빠르게 달리기도 하고 종류 자체도 다른 말이라며 말했어요. 자기가 예전 다른 말을 샀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했죠. 아니, 그러면 혈통이 안 좋고 느려진 말을 뭘로 돈 주고 살 거냐고 물었습니다. 자기는 마음에 공허하고 외로웠었는데 목장에서 말 한 마리를 보고 기분이 좋아졌고 교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자고 있는데도 생각이 나서 목장 주인께 말해서 굉장히 좋은 가격에 잘 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애를 써서 농장 주인으로부터 얻은 가격이 어쩌고 하면서 말을 끊고 버렸어요. 호구하려는 속셈을 그렇게 길게 하냐고 즉시 가서 환불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이제는 화를 내더군요. 이제껏 고생 끝에 돈을 벌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 왔는데 이것 하나 내 맘대로 뭘 하는 줄 알아? 내가 어디 바람을 펴서 주식을 해서 돈을 1,000만 원이나 내 맘대로 쓰는데 뭘 끼워 붙이냐고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듣자마자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보통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자식들을 부르며 너희 아버지가 말을 상할 것 같으면 빨리 와서 말리라고 말했어요. 우리 딸은 듣자마자 배꼽을 잡고 웃기 시작했고 우리 아빠는 이번에는 말에 흥분해 그걸 누가 말려야 된다고 했어요. 제 자녀는 둘인데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입니다. 첫째는 시집에 있어서 잘 사는데 둘째는 혼자 회사 근처에서 지내고 있어요. 이런 가족이 모여 말 사는 문제를 2시간 이상 논의했지만 아무도 말을 멈출 수 없었어요. 아이들도 도움이 되지 못했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어디에 그 큰 말을 키울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약 5이체의 시골에 살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내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목장에서 계속 키워야 한다는 거죠. 소유한 껌은 넘겨받고 계속해서 그 농장에 지내게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배려한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말을 위해서 환경이 갑자기 변하고 혼자 지내면 쓸쓸할까봐 목장에서 키우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애들과 함께 다 같이 금 옥상에 갔어요. 집으로부터 40분 거리에 있는 곳이었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꽤 크게 보였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오는 것 같았고 승마가 꽤 인기가 좋다고 하더군요. 승마를 오래 하면 하반신이 아주 튼튼해지고 건강에 좋아서 사람들이 운동을 겸하며 많이 찾아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구간으로 갔을 때 그냥 보자마자 우리 남편이 산 것 같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 1구석에는 한 마리 말이 있었고 그 옆에는 말발굽 액터가 걸려 있었습니다. 걸로 봐서 재난 편의용품을 샀다는 얘기 같았어요. 옆에서 계속 전달해 주는데 쟁매는 그냥 말같이 생겨 보였어요. 그때 남편의 얼굴을 보니 뿌듯한 미소를 짓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크론을 잊어도 뭐라도 못하겠다고 했어요. 아이들도 그런 생각이 같은지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며칠 떨어져 사는 친언니가 정말 오랜만에 우리 집에 왔었거든요. 오자마자 집안의 냄새가 변했다며 이제는 아무것도 안 효냐고 하길래 제가 생무새 키우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친언니가 무슨 말 타는 말이래 라고 물어서 맞다고 끄덕여 좋아했습니다. 언니는 배꼽을 잡으며 웃기 시작했고 어디다 놓고 키운 이 아가 안방에서 했냐며 말하면서 구경 좀 하자고 해서 엄청 좋아했어요. 그렇게 오자마자 방마다 문을 열고 다니길래 저는 뒤에서 한숨을 크게 쉬며 다니라고 여기 없다고 했습니다. 목장에서 키운다고 했어요. 말하려면 그 목장에 가야 한다고 하자 저희 언니는 맨 그나마 다행이라도 웃더군요. 그날 오랜만에 우리 큰 언니와 앉아서 두서없이 사는 이야기를 했어요. 형부가 주식을 하는데 고등어도 아닌데 그렇게나 토막을 낸다면서 푸념을 했더라고요.
그때마다 전에는 거실에 걸린 말발굽 액자만 보고 있었는데요. 우리 남편은 새벽부터 그 목장으로 이동합니다. 나는 5시에 나가서 거기에서 5사람들과 만나서 좋은 대화를 하다가 저녁이 되어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예전 직장 생활하는 동안처럼 바쁘더라도 고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 큰언니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갑자기 이야기를 꺼내던 언니가 그녀의 지인들에게 조사했다고 이야기하며 목장 매매의 일을 맡기려고 하면 꽤나 많은 비용이 들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내야 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건 나도 모르겠다고 대답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다른 것은 생각도 못하고 그만 말해버렸습니다. 큰언니는 혹시 모르니 한번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60만 원부터 비싼 곳은 매달합니다. 저는 1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아무런 은퇴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의심스러웠어요. 송금 요청을 받은 순간 전화를 끊고 즉시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10번 넘게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고 결국 그날 저녁에 남편이 도착해서 상황을 진상으로 파악했습니다. 목장의 관리를 맡겼을 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지 물었더니 남편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혈압이 급상승해서 긴장되어 나가라고 지시했고 어떻게든 이 사건을 해결하라고 조언했어요. 만약에 싫다면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마세요 라고 남편에게 말했더니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화를 내면서 잘 모르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는 목장의 경영은 주기적인 수입을 얻어가며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상황을 해명했고 이상한 생각을 맑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뭐라 하지 말라도 군역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남편의 새벽마다 목장에서 일하고 있단다. 거기서 월급 받는 말을 맡기기로 했고 최근에는 남편이 일을 너무 잘해서 차비와 식대 정도는 받고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일단 나가는 돈은 없다고 하니 다행이었지만 말 먹을 살리려고 그 나이에 목장을 해준다는 상황이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수십 년을 살다가 은퇴 후 목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네요. 나중에 언니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면 차라리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른 남자들은 은퇴하고 돈 까먹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는데 돈을 벌게 되면서 더 좋아진다며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박차리게 될 것이라는 소리도 하지 않을 테니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세요. 부럽다고 하더라도요.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알겠다고 더는 신경 안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외털 동안 남편은 계속 목장으로 출근하였고 밖에서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나중에는 얼굴이 쉴 틈이 없이 다텨 들어가요. 저도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신경 쓰여서 선크림도 사다가 바르라고 추고 옷도 조금 깔끔하게 입고 다니려고 하고 있어요. 남편은 가끔 내 말에 손사진을 찍어 다 내줬고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목장에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제 남편의 이름이 되자마자 저로서는 부임이냐고 하겠지만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 달라고 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때 너무 놀라서 갑자기 왜 병원에 가느냐고 물었더니 목장에서 약간의 사고가 있었다며 말을 흐린 거예요.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말을 타다가 떨어졌나 걷어차인가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우리 애들도 곧장 병원으로 온다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도착했더니 남편 곁에 어떤 모르는 부부가 서 있었어요. 옆에 있는 의사가 제 남편 갈비뼈가 골절되었다고 무조건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장기를 건드리지 않아서 수술하지 않아도 되지만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이상할 정도로 여러 번 강조하더군요. 왜 그렇게 안정을 취하라고 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옆에 있던 부부를 만나 들었더니 알겠어요. 저는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막연하게 적어두었습니다. 해서 긋고 많이 썼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부부 중 남편 같은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주임 있느냐고 물으시니 말주인은 아니라고 말하였고 그 남자가 주인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자신의 아내가 남편과 바람난 것 같아서 참고 참았다가 사고가 일어났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옆에 있던 여자는 계속 아니라고 소리쳤고 그러면서 자신의 안타까운 사정을 이야기하며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말이 같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휴대폰을 꺼내서 남편의 좋아하는 말 사진과 비교해 봤는데요. 아주 똑같았습니다. 그의 다른 팔뚝 사진도 볼 수 있었는데 저희는 편의를 입고 있던 옷과 아빠가 똑같았습니다. 순간 너무 성급히 행동해서 남편의 병실로 뛰어갔는데 도착해서 보니 우리 딸과 아들이 왔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결국 바람을 피는 것이라고 다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몽장에 나감을 하는가 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딸은 쫓아나와서 그 여자의 남편과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 사진도 보고 메시지를 확인할 거라 생각하면서 매우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어서 저도 다가가서 무슨 일이야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우리 딸이 그녀가 말했다고 했어요. 아버지와 그 여자는 비슷한 것 같지만 둘이 바람을 피운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어요. 잠시 기다리라고 한 후 제 남편이 휴대폰을 가져와서 계속 비교를 했는데 그곳에서도 딱히 의심할 만한 대화 내용은 없었습니다. 바람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딸이 말하자 그 여자의 남편은 그럼 바람도 아닌데 무슨 일주일에 3번씩 그 목장에 가겠느냐고 말을 타러 갔는데 다른 걸 타러 갔는데 누가 알겠느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다리가 풀린 듯이 편해졌어요. 남편의 바람도 이렇다 할 증거가 없는 상황이고 둘 사이가 좋은 것 같지만 아마 그대로 놔뒀으면 더 심각한 짓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60대 초반인데 그 여자는 50대 초반이었거든요. 볼수록 가벼운 범인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남편도 바람 피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 여자도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할 때 아무 증거 없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저렇게 병실에 누워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가 있어도 할 수 없었어요. 우선 다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 남편에게 다가가서 왜 그랬는지 물어봤는데 곧 죽겠다 해도 아니라고 하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었어요. 마구간 청소를 하다 넘어져 다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만약 일하는 중에 넘어져 다친 거라면 당연히 목장 주인에게 치료비를 청구해야겠죠. 몇 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데 그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할까요? 목장 책을 읽던 중 갑자기 화를 내고 병원비에 관한 얘기를 꺼내는 것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며 화를 내었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법대로 해결하자고 제시했지만 떵떵거리며 나가는 목장 주인과 우리 아이들이 얘기를 나누는 것이 제게 건방진 것 같아서 나서서 그와 관련된 병원비에 대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남편은 개업 중이라서 상담할 사람이 없다고 하고 마구간 필리도 현재 돈을 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을 살피면서 참다가 귀찮아져서 화를 내며 목장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목자가 폐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불륜 목장이란 소문을 내면 다니겠다고. 어디 한번 가보라고 두고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목장에 가보니 오는 사람들은 죄다 좀 마주해줬다는데 이제는 나도 눈에 띄는 게 없다고 했어요. 당장 내일부터 기대하라고 집에 선크림도 많게 가져가고 그거 잔뜩 발라놓고 하루 종일 거기 입구 근처에 서서 있겠다고 했습니다. 목장 주인은 한참 동안 고민하고 있었다가 바람이 났던 소문도 발에 찼고 따지는 소문도 내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면 말을 다시 환불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았다고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5개월 만에 샀던 말을 환불시켰어요. 그 이야기를 꺼내자 옆에 있던 딸이 나서서 바람피 20안이라고 너무 심각하게라고 말했어요.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소리를 지른 적이 있어요. 다른 딸들은 엄마를 힘들게 하니까 이혼하라고 한다는데 증거가 없어서 넘어갔던 거예요. 적어도 바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도 그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 봤던 어린 년이 엉망으로 다녔다고 견해를 표현했어요. 누구는 사진만 보고 있는데 열받는다고 했어요. 당장 이혼해서 어린 연상을 태운다면 언제나 그녀를 태운다던 원 없이 말할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도 이제 다 정리하고 편히 살겠다고 했어요. 그제야 남편이 미안하다며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말했어요. 이용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냄새를 풀지 말라고 해서 어떤 여자가 참지 못할 것이냐고요.
결심을 굳히려는 저의 가족들이 달려와서 말리기 시작했고 남편도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하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자동차부터 아파트까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모든 남편의 명의를 제 이름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각서까지 작성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옆에서 아이들마저 나와서 말리자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동물이나 짐승도 안 된다고, 여자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지 임순이 키우고 싶다면 좋게 써보라고 하니 사자나 호랑이를 키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갈비표로 끝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점을 마음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좀 변화될 것 같네요. 각서를 쓸 때 꼭 병사를 찾아가시고요. 앞으로는 아무 걱정 없이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